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산업은행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지금 금융사들 많이 뜨죠? 기업은행, 신한은행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가지고 계속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댓글 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면서 적으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채용 공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상하게 다 심사로 넘어가는 분위기죠. 역시 서류 심사를 합니다. 산업은행도.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서류 심사의 평가 지표 자체가 항목 구성하고 명확하게 딱 똑같이 돼 있죠. 지금 이제 또 한 항목별로 세부 문항으로 나눠 놨습니다. 이게 공장식 평가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높은 평가, 이런 내용이 빠지게 되면은 낮은 평가. 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평가 지표에 맞게 내용을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항목 1번이에요. 지원 동기 및 입행 후 계획. 그러니까 뭐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말해 달라는 건데, 지금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내용을 나눠놨죠. 내용을 나눠놓은 것은 이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지,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 지원 직무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우리 기관이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입사업 부분은 원래 자기 개발을 평가하게 되는데, 자기 개발은 이 다음 항목에 평가 지표가 있죠. 다음 항목에서 평가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원 동기 및 입사업 포부 같은 경우에는 요 수준, 그러니까 기관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산업은행 속에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요 정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개발은 이번 항목에서 본격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 항목 자체가 자필 작성입니다. 굳이, 맞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굳이 지원자들의 수고로움을 굳이 요구한다. 이건 뭐냐면, 글의 끝으로 갈수록 보통 정성 부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자체로 글씨체 신경 써가면서 깔끔하게 적는다면,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좀 성의가 부족해지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필 작성, 그러니까 이제 수기로 뭔가를 적어야 되는 직무 같은 경우 이런 걸 평가하기도 하는데, 사실 산업은행에서 요거 자필 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급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티가 나죠. 그래서 조금 오랜 기간 동안에 산업은행에 대해서 준비해 온 사람들은 금방 쓰겠죠. 그리고 지원도 빨리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필 작성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내용들이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회사 선택의 이유와 입행 후 성장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 선택의 이유는 금융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준비나 이런 걸 해오신 분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연 만들지 마시고요. 굳이 뭐 산업은행이 우리 집 앞에 있다, 선배가 갔다, 이런 거 말씀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금융업, 그러니까 은행원으로 행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금융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니까, 혹은 뭐 IT 직무라 할지라도 IT 직무 같은 경우에 꾸준히 요 금융 플랫폼 분야, 요런 뭐 블록체인 요런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다.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 혹은 이제 뭐 다른 기술 직무 같은 경우에도 나는 기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이런 새로운 신기술 같은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준비해 왔으니까 내가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요런 이제 뉘앙스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행 후 성장 전략은 뭐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했을 때 이 기업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산업은행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는 앞으로 산업은행의 목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직무 분야에 따라서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분야로 성장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세한 자기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해온 노력이나 자기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항목 2번에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인식 부분, 내가 산업은행에서 이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한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중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계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게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항목 2번에서 하시면 되겠죠.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내 역할 인식에 나는 정확하게 내 역할과 성장 방향을 알고 있다. 나는 이 기관에 입사해서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우선 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여드리면요. 이 3대 특수은행 중 하나죠. 산업은행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지금 채용 중입니다. 조만간 공약 예정인데 여기하고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미션 비전 뭐 역할들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힘드니까 한 방에 정리를 해뒀고요. 산업은행의 역할은요,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지원하면 되고요. 글로벌 진출을 요하는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이 지원해주면 되겠죠. 산업은행은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까지 사이즈가 큰 기업들의 대출 투자 보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라고 하죠. 항만,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 인프라의 건설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책은행에 비해서 비교 불가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뭐 굴리는 금액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산업, 금융, 채권 발행과 같이 스스로 수익을 발생해서 운영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보기 드문 기업이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뭐 불경기나 무역전쟁,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이 산업은행의 방향이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기업, 중요한 기업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IT 직무든 이 상경계 직무든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산업은행이 사실은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나 성장 보고서나 이런 것들 뭐 자료가 잘 없죠. 뭘 보시면 되냐면 요즘 현재 뭐 이제 그 게시판 있죠. 공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홍보 게시판에 보시면은 입찰 어떤 것들을 돈을 쓰고 있는지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 해킹 방지를 위해서 지능력 위협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킹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 같은 걸 갖다가 노후화된 서버 같은 것들을 갖다가 원래 지금 뭐 국책은행이나 다른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를 직접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네트워크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직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네트워크 관련 역량이요. 그리고 지금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은행원들이 잡무가 되게 많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산업은행의 역할은 그냥 예대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죠.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투자 보증을 서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 따라서 매일, 매월, 수시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반복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지금 자동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3차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경계 직무들은 간단한 사무 능력은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간단한 업무들은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이 다 해줄 거고요. 사람들은 이 상경계 직무들은 금융 관련된 전문성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데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대출 상품을 할 건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업무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가 될 거예요. 상경계 직무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니즈가 지금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아요. 요거는 이제 이공계 IT 직무의 그 계약 경력직입니다. 경력직 채용 공고인데 경력직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급하게 신입을 채용해서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채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시스템 구축, 그 뱅킹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직무를 채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경력직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은 당장 급한 게 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소개서 쓰거나 면접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 정도까지 찾아보고는 사람 없거든요. 보통 홈페이지 내용 정도 읽어보지. 근데 산업은행은 홈페이지에 읽어볼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자, 어쨌든 작성 전략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일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입 역량 정도는 지금 업무 자동화에 의해서 다 대체가 될까요? 그래서 경영경제는 금융상품개발이나 신용분석이나 자산운용이나 증권 외환 쪽의 전문성을 키워서 전문가로 성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T는 일단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스템 한번 구축해 놓고 나면 정보기술의 운영 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죠. 요거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아키텍처 능력 혹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까 막 구매하고 있는 거 보셨죠? 구축하고.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다. 요런 이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직무들은 지식재산권이나 기술평가 조사 그 기술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요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내 커리어 목표가 뭐 신용분석이다, 전문가다, 금융상품개발 전문가다, 자산운용 전문가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가지고 꾸준히 대외 활동도 하고 역량개발도 하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원하게 됐다. 요게 여러분들의 고유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내 커리어 목표가 있지 않느냐. 이 커리어 목표가 이런 전문가가 산업은행에는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 지금 이제 산업은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산업은행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 혹은 산업은행의 현재 방향성에 따라서 필요하다. 요런 전문가가.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돼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하겠다. 요 정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갈 내용이 많죠. 요런 식으로 플롯을 잡으시면 되겠죠. 제 지원 동기는 제 커리어 목표 때문이고요. 그리고 관심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 선택의 이유는 제가 오랜 기간 준비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관심 있는 직무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지원한 건 당연하지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활동해왔다는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증거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에 제 커리어 목표가 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산업은행에서 그리고 지금 시기상으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역량을 개발할 것이고 전문가로 성장해서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예시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상한 사유 만들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야인지 역량이 충분한지 이게 기준이다. 그래서 제가 정책금융 뭐 꼭 정책금융이 아니더라도 금융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왔다. IT 같은 경우에는 뭐 핀테크 아니면 이제 다른 이공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커리어 목표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걸 향해서 계속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원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 짧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로 이런 거 이 상경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관련해서 활동한 거, 대외 활동, 교육상, 자격증 취득, 전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꾸준히 해왔다라는 걸 노력을 해왔다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항목 2번에서 상세하게 적을 거기 때문에 항목 1번에서는 나열식으로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적고 이제 입사 포부. 개인적인 목표는 요건데 이런 목표는 왜 선정했느냐? 산업은행의 변화에 따라서 금융직무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변화 꼭 요런 거 안 잡아도 됩니다. 요런 거 아니라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읽으셨던 거 이런 산업은행의 변화에 따라서 요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맥락의 글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렇게 성장해가지고 산업은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항목 2번에서 상세하게 적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나열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뭐 따겠습니다. 뭐 따겠습니다. 현재는 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다. 요 정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목 1번은 주로 이제 나열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항목 2번에서 어떻게 하죠? 항목 2번에서 상세 기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필요한 영역이 뭔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발한지, 그리고 자기 개발 계획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 능력이라는 게 저는 이런 식의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엇인가를 개발할 겁니다 라는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근데 앞으로 이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해 왔습니다. 이걸로 평가해야 되는 게 자기 개발 능력 평가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자기 개발 능력은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으로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항목 2번을 쓰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직무 기술서를 쫙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체크를 쭉 하십시오. 체크를 쭉 하신 다음에 이제 관련 근거 있죠. 근거라고 하면은 만약에 재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근거면 자격증이 있을 거고요. 교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겠죠. 경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격증은 재무와 관련된 자격증, 교육은 재무와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경험은 재무와 관련된 뭐 회계 사무소 같은 데서 실습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근거를 쫙 정리합니다. 그러면 정량적 근거, 자격이나 교육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핵심 역량을 우선 파악한 다음에 수많은 업무들 있죠. 여기에 있는 직무 수행 내용 중에서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 해놓고 나면은 이제 쓰기 좀 편해지세요. 그래서 정규직 직무기술서를 참여하신 다음에 보유 지식 기술을 정리하시고 증거자료,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정리하신 다음에 능력 키워드별로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글자 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쓴다면 여러분들 딱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하나밖에 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개조식을 적으면 최소한 2개 정도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형태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대단한 문장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슨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능력 평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목표를 수립해서 제가 최종 커리어 목표가 어떤 것이고 어떤 능력을 개발하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과, 자격증 취득, 관련 경험 등 계획을 세워서 아래와 같이 역량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세운 뒤에 아래의 역량들을 키웠습니다. 이런 문장을 하나 정도 브릿지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역량 키워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정량적 근거, 그 다음에 정성적 근거,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습득한 역량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정리하시면은 글자 수가 맞을 겁니다. 뭐 자격이 없으면 자격 부분 지우셔도 되고, 교육이 없으면 교육 부분 지우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필기 정도만 취득한 합격한 이제 자격증 같은 것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족한 역량을 보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역량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 계획,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하실 때 앞으로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이렇게 기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기술도 좋습니다. 이미 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할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게 사실은 베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하고 할 것입니다 라는 사람 중에 누가 평가를 잘 받을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보통 적으실 때 목표 기한, 이렇게 뭐 언제까지 취득을 목표다, 그리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라는 성취도나 목표 같은 게 제시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디를 중점적으로 그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어떤 언제까지 따겠다 뭐 이런 걸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보유 역량과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할 역량들을 쭉 정리해서 커리어 목표로 성장하겠다 요 정도로 기술하시면 되겠죠. 성장해서 기여하겠다. 그래서 항목 2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항목 3번 가보겠습니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계기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예상하는 평가 지표는 KDB 외일 겁니다.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가치에 임직원의 행동 규범에 맞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요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항목 3번은 쉽습니다. 사실 편차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KDB 웨이에 맞는 사람이라고 작성하실 테니까 여기서 벗어나면은 조금 이제 평가를 낮게 받을지도 모르지만요. 여기만 맞췄으면은 편차는 거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 지원 직무에 유관한 가치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무 기술서 보면 태도 부분 있잖아요. 이 태도 부분과 그 다음에 이 KDB 웨이를 연결시켜 가지고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KDB 웨이를 간결한 키워드로 바꾸어서 마지막에 연결시키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자 이게 뭐 개방적 태도 그 다음에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일하자 소통 지향 뭐 이런 키워드 좀 쉬운 키워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성 플롯은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요거고요. 그 가치관은 이렇게 형성됐고 최근에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가치관은 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KDB 웨이에 맞는 인재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첫 문장은 어떤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요 태도는 어떻게 형성이 됐다. 제가 좀 예시로 드린 사례는 좀 대단한 사례거든요.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서 굉장히 좋다. 개방적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 워킹홀리데이 당시에 그 직급이나 이런 데 상관없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뭔가 업무를 개선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경험을 계기로 무엇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반영해서 활동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사례는 이 워킹홀리데이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방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래서 복학한 뒤에도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서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례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반영해서 행동한 사례를 갖다가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KDB하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겠다. 근데 이게 KDB 웨이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편차는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만 적으시면 자, 항목 4번입니다. 기존의 프레임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경험입니다. 조모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다 조모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 제목으로 세 분류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요 첫 번째, 세 번째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이 네 가지가 있죠. 문제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그 다음에 결과 및 피드백이 있는데 요 과정 중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는가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가 요걸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봤는가 요걸 평가하는 게 항목 4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이유 요 부분에서 이제 비판적 사고가 평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역할과 행동 이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죠. 요게 이제 창의적 사고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기존의 프레임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경험이 뭐가 있는가 5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떠한 경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짧게 문장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인식을 안 했는데 나는 이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존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평가받는데 높은 평가 받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게 좋은 걸 느꼈으니까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원인은 무엇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인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원인 부분은 글자 수가 모자라면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법이 아닌,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었는데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시도를 했다, 혹은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게 정말 좋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에서 어떤 걸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 기존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좀 비효율적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제가 제시 드린 거는 어떤 분이 이제 세무법인에서 일하셨는데 별다른 영업 활동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온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인 문제인식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방식 시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저는 그 방식 말고 어떤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내고 고안해내서 시도했습니다, 아니면 제안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 기존에는 뭐 전단지 정도 돌리는 게 다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세무대행을. 그래서 그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들르는 그릇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 원래 문제 해결하던 방식, 업무하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시도했다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성과가 났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경험을 계기로 이게 조직 내부의 개선점을 찾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러니까 나는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혹은 만약에 글자 수가 조금 남으면 여기에다가 여기서 깨달았으니까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좋겠죠. 그래서 항목 4번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 5번입니다. 자유양식이에요. 본인이 가장 열정을 쏟았던 활동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항목은요, 별다른 평가 지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항목은 정해진 평가 기준보다는 평가위원회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평가 기준이 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류 평가를 해보면 이런 항목의 평가 지표가 직무와 유관한 필요 역량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는가, 혹은 직무와 유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인가, 직무 유관도 정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인지 보다는 어떤 능력, 직무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향상시켰는지 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 딱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보여주실, 위에서 막 자기 개발하고 이런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에서 아직 내가 가진 직무 역량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다 못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고요, 아직 쓸 게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직무가 내 직무가 맞구나 확신을 했고, 그리고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그냥 직무 역량 향상으로 짧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총알을 다 썼다, 직무 역량, 그러니까 직무 관련 기술이나 지식, 자격증이나 교육상 이런 것들을 다 써버렸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그러면 직무와 유관한 태도 형성의 경험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뭐 어떤 태도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위한 노력을 조금 이제 목표로 제시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혹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경험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경험을 갖다가 그중 하나의 대표적인 경험을 하나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태도가 형성됐고 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대인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직무 능력으로 쓰는 건 쉬우니까 직무 유관 태도 형성 경험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대부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요런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런 활동에 조금 많이 열정을 쏟았다. 저는 이제 봉사 활동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봉사단 활동 요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뭐 요러한 다양한 대상 대인관계 능력은 면접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관련한 이제 경험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뭐 창의력을 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특정 태도를 위한 직무에 필요한 태도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대인관계 그 사람들과 조금 많이 소통하고 관계하고 이런 경험들을 주로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한 경험을 했고 특히 사회봉사단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뭐 소통하는 것과 배려심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렇게 입사 후에 행동하고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항목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험에서 이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다. 어떤 태도를 습득했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무 유관, 그러니까 이제 뭐 실습을 했다든지 직무와 유관하게 은행이라든지 뭐 회계나 세무사무소 이런데 실습을 하신 경험이 있으면 그걸 적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다. 뭐 금융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 금융 서포터즈 활동도 했고 은행 인턴도 했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실무와 관련된 어떤 역량이 향상됐다. 그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무 간접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걸로 적으시는 게 좋고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직무와 관련된 역량 관련된 것들이 조금 남아 있으면 그걸로 적으시고요. 없으면 제가 제시드린 대로 태도 습득 경험으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5번 항목까지 다 써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